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당장 부엌으로 달려가서 찬장을 뒤지고 싶어지실 겁니다. 담배보다 더 빠르게, 더 조용히 우리를 위협하는 양념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것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부엌, 찬장 어딘가에 당연하다는 듯이 자리 잡고 있는 바로 그 양념 말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족을 위해 정성스럽게 차리는 밥상. 그 밥상 위에서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작은 한 숟가락이 잠든 사이에 심장을 멎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응급실과 심장내과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을 치료해온 의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격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환자들 중 상당수가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으며 운동도 꾸준히 하는 평범한 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분들을 쓰러뜨린 걸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익숙한 양념들이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20년간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트륨과 정제된 기름이 많은 식단을 유지하는 50세 이상 성인의 뇌졸중 위험도는 무려 80%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무서운 건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이러한 위험한 식습관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매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우리 아버지가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바로 이런 상황이 전국의 응급실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혈관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 6가지 양념을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로만 끝내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만약 여러분이나 가족 중에 50대 이상이 계시다면 이 영상은 정말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예방은 지금 이 순간부터 가능하거든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념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죠. 1. 정제 식물성 기름. 깨끗해 보이는 부엌의 진짜 범인 1번입니다. 여러분, 혹시 동물성 지방 대신 식물성 기름을 쓰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오랫동안 광고에서도 그렇게 말해왔고 의사들조차 그렇게 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이제는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콩기름, 옥수수유, 카놀라유. 이름만 들어도 익숙하죠? 거의 모든 한국 가정의 부엌에 하나씩은 있는 이 기름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산업적으로 고온과 고압을 이용해 정제하는 과정에서 원래 있던 좋은 영양소들은 대부분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유라디칼이라는 활성 분자가 생겨나는데 이것이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자유라디칼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관 벽을 산화시키고 플라크라는 찌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플라크가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결국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단 몇 분 만에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높은 정제 기름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은 체내 염증 반응이 크게 증가했고 특히 50세 이후에 뇌졸중 위험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기름들을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라면, 과자, 튀김, 패스트푸드, 각종 포장식품. 이 모든 것들 속에 정제 기름이 스며들어 있어요. 특히 음식점에서 여러 번 사용한 기름은 독성 물질을 훨씬 더 많이 축적합니다. 그 끈적끈적한 검은 기름을 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그런 기름으로 만든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해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샐러드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용하세요. 올리브를 통째로 압착해서 만든 이 기름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볶음 요리에는
고올레산 카놀라유나 참기름, 땅콩기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기름들은 열에도 비교적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팁 하나, 튀김은 가능하면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세요. 기름을 최소한만 사용해도 바삭한 식감을 낼 수 있습니다. 절대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 튀긴 기름을 재사용하지 마세요. 한번 사용한 기름은 과감히 버리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잠깐 기름 이야기가 끝났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두 번째 양념은 더욱 교묘합니다. 단 건 잘 안 먹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양을 섭취하고 계실 거예요. 혹시 고추장, 떡볶이 좋아하시나요? 그럼 계속 들어보세요. 두 번째는 설탕과 옥수수 시럽에 숨어 있는 달콤한 함정. 단 건 잘 안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하지만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떨까요? 고추장, 떡볶이 소스, 갈비 양념, 각종 조림 소스. 이미 상당한 양의 설탕을 드시고 계실 거예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추장 한 숟가락에 들어있는 당류의 양이 탄산음료 한 캔과 맞먹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설탕은 정말 교묘합니다. 다양한 이름으로 숨어 있거든요. 옥수수 시럽, 쌀 시럽, 말토스, 글루코스, 과당, 덱스트로스. 성분표에 온갖 이름으로 적혀 있지만 결국 우리 몸에 들어가면 모두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 일이 뭐냐고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을 과잉 분비시킵니다. 처음에는 우리 몸이 잘 대처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포들이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이 축적되고 염증이 생기고 혈관벽에 플라크가 형성됩니다. 결국 뇌졸중과 당뇨병의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비교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릴까?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일본인의 설탕 섭취량은 한국인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뇌졸중 발생률도 현저히 낮아요.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싱겁게 먹고 자연스러운 단맛을 활용하며 가공 소스를 최소화합니다. 간장에 와사비, 된장국에 두부와 미역, 생선구이에 무즙. 단순하지만 자연 그대로의 맛을 살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성분표를 꼼꼼히 읽는 습관을 들이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당류의 이름들을 기억해 두시고 전체 함량을 계산해 보세요. 무설탕이나 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만드는 거예요. 천연 재료로 양념장을 만들어 보세요. 설탕 대신 계피가루나 바닐라 또는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을 활용하면 자연스러운 단맛을 낼 수 있습니다. 설탕의 위험성에 놀라셨나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세 번째 양념은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발효식품이라고 좋다고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된장찌개 자주 드시는 분들 꼭 들어보세요. 세 번째, 된장이라는 건강식품에 숨겨진 나트륨 폭탄. 된장찌개 한 그릇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우리의 소울푸드죠. 발효균도 들어있고 풍미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위험한 비밀이 있어요. 바로 엄청난 나트륨 함량입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만으로도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50에서 70%를 채워버립니다. 여기에 김치, 젓갈, 간장으로 간을 맞춘 반찬들까지 더해지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권고치의 두세 배를 훌쩍 넘어버려요. 나트륨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혈액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심장은 더 많은 혈액을 보내기 위해 더 강하게 수축해야 해요. 특히 뇌 속의 가느다란 모세혈관들에는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 압력이 계속 쌓이면서 혈관벽에 작은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균열이 터지면서 치명적인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 짠맛을 잘 못 느끼겠어요. 이건 수년간 짜게 드신 결과로 미각이 무뎌진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소금을 넣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하지만 된장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어요.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첫째, 저염 된장을 선택하세요. 요즘 나오는 저염 제품들은 맛도 괜찮고 나트륨 함량도 훨씬 적어요. 둘째, 국물을 평소보다 묽게 끓이세요. 물을 더 많이 넣어서 전체적인 염도를 낮추는 거예요. 셋째, 채소를 많이 넣으세요. 무, 배추, 애호박, 양파 등 채소를 많이 넣으면 자연스럽게 짠맛이 완화돼요. 넷째, 하루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세요.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된장에 나트륨이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다고요? 그럼 다음 양념은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매운맛 때문에 건강하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짠맛과 단맛이 동시에 숨어 있는 삼중 위험 양념입니다. 고추장 좋아하시는 분들 각오하고 들어보세요. 네 번째, 고추장의 매운맛에 숨겨진 삼중 위험. 비빔밥, 떡볶이, 김치찌개, 고기 양념. 고추장은 한국인의 밥상에서 정말 빠질 수 없는 양념입니다. 매운맛이 들어가야 비로소 제맛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고추장 한 숟가락에는 소금, 설탕, 발효 전분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떤 위험을 가져올까요? 먼저 소금. 혈압을 높여서 심장이 더 강하게 수축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 설탕. 인슐린을 과잉 분비시켜서 지방 축적과 당뇨병 위험을 키워요. 마지막으로 발효 전분은 혈당 변동을 심하게 만들어서 심혈관계에 부담을 줍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벽이 삼중 압박을 받게 되고 그 끝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더욱 위험한 건 매운맛이 이런 위험을 완전히 가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짠맛과 단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 오직 매운맛만 입안을 지배하거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단 건 안 먹지만 매운 건 좋아해요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 매운맛 속에 설탕과 소금이 더 많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직접 매운 양념장을 만들어 보세요. 고춧가루에 식초, 다진 마늘, 참기름을 섞으면 고추장 못지않은 매운 양념을 만들 수 있어요. 둘째, 저염저당 고추장 제품을 선택하세요. 요즘 건강을 생각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셋째, 외식할 때는 양념을 따로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젓가락 끝으로만 살짝 찍어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매운맛의 건강한 재구성법. 매운맛을 즐기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페퍼론치노나 청양고추를 기름에 살짝 볶아서 향을 내고 그 기름을 소스의 기본으로 활용해 보세요. 여기에 유자나 레몬의 산미, 통후추의 향, 구운 참깨의 고소함을 더하면 고추장 없이도 깊고 깔끔한 매운맛을 낼 수 있어요. 집에서는 표준 레시피를 하나 정해 두세요. 당과 나트륨을 줄인 버전으로 반복해서 만들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선택을 쉽게 만들어요. 외식에서는 양념 조절이 핵심입니다. 양념을 따로 받아서 젓가락 끝으로만 살짝 찍어 먹으면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30에서 40% 줄일 수 있어요. 고추장에 숨겨진 위험에 놀라셨나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다음에 나올 다섯 번째 양념입니다. 냄새도 없고 당장 배를 아프게 하지도 않아서 더욱 위험해요. 바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그것. 뭔지 아시겠죠? 다섯 번째, 소금. 밥상 위에 침묵하는 살인자. 냄새도 없고 당장 배를 아프게 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래서 더 무서운 양념이 소금입니다. 매일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우리의 혈관을 갉아먹으며 고혈압, 신장질환, 뇌졸중에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세계보건기구는 성인의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권장합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얼마일까요? 무려 10에서 12g으로
권장량의 2배가 넘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짠맛을 점점 못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오래 짜게 먹다 보면 미각이 둔해져서 실제보다 덜 짜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소금을 넣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소금은 어디에나 숨어 있습니다. 간장, 액젓, 된장찌개, 김치, 조림 요리, 외식 소스. 나는 소금을 많이 안 써라고 하셔도 이미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고 계실 거예요. 실제 환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70대 할머니께서 응급실에 오셨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거였어요. 가족들은 할머니가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안 드시는데 왜 이런 일이 하며 이해할 수 없어 하셨죠. 그런데 식단을 살펴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매일 김치찌개, 된장국, 젓갈 반찬, 간장으로 간한 나물.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권장량의 3배가 넘었던 거예요. 그것도 무려 수십 년간 말이죠. 나트륨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을 정확히 설명해 드릴게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를 희석하려고 더 많은 물을 혈관으로 끌어들여요. 결과적으로 혈액량이 늘어나고 심장은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특히 뇌 속의 가느다란 모세혈관들은 이런 압력을 견디기 어려워요. 마치 낡은 호스에 높은 수압을 가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셈입니다. 하지만 해결책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점진적 감량입니다. 갑자기 확 줄이면 음식이 너무 밍밍해져서 포기하기 쉬워요. 천천히 단계적으로 줄여가야 해요. 1단계 저나트륨 제품으로 바꾸기. 저나트륨 간장, 저염 소금을 사용하세요. 맛은 거의 비슷한데 나트륨은 30-40% 적어요. 2단계 희석의 기술 조림이나 국물 요리할 때 물을 조금 더 넣어서 전체적인 염도를 낮추세요. 3단계 김치 세척법. 김치를 찬물에 살짝 헹궈서 드시면 나트륨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4단계 풍미 대체법. 소금 대신 허브, 레몬즙, 식초, 후추 같은 다른 풍미를 활용하세요. 소금의 위험성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고요? 그런데 마지막 6번째 양념은 정말 의외실 거예요.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혈액을 맑게 해준다는 바로 그것, 뭔지 아시겠죠? 6번째, 마늘. 귀한 약재의 양날의 검. 예로부터 마늘은 귀한 약재로 불려왔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확장해주는 알리신이라는 성분 때문에 심장 건강에 좋다는 연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늘은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매일 생마늘을 서너 쪽씩 드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어요. 모든 약에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적당히 먹으면 약이 되지만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마늘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위험한 경우들이 있어요. 항응고제나 항열소 판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생마늘을 많이 드시면 출혈 위험이 커집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혈액을 더욱 묽게 만들어서 약효와 겹치면서 위험한 수준까지 갈 수 있어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해야 해요. 마늘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혈압약과 함께 복용하면 저혈압으로 어지러움이나 실신까지 올 수 있거든요. 위장에도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생마늘의 매운 성분이 위벽을 자극해서 속쓰림, 소화불량, 심한 경우에는 위출혈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치료한 환자분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60대 남성분이셨는데 혈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아침 생마늘 3, 4쪽을 꾸준히 드셨어요. 몇 달 후에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 위장 출혈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마늘 섭취를 중단하고 약물 치료를 받으셨죠. 자연식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요? 첫째, 하루 한두 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은 과량이에요. 둘째, 생마늘보다는 익힌 형태로 드세요.
구운 마늘이나 절인 마늘이 소화에 부담이 훨씬 적어요. 셋째, 만성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마늘의 안전한 섭취법. 마늘을 안전하게 즐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용량 관리, 하루 한두 쪽을 넘지 마세요. 이 정도면 건강상 이익을 얻으면서도 부작용 위험은 최소화할 수 있어요. 조리 방법, 껍질째 오븐에 구우면 알리신의 자극이 완화되면서도 영양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구운 마늘은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먹기도 좋아요. 상호작용 체크, 혈액을 묽게 하는 약, 아스피린, 와파린 등을 복용 중이시라면 마늘 섭취 전에 꼭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마늘은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과유불급,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좋은 의도로 시작한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항상 안전선 위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6가지 양념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피하기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쁜 것을 빼는 것만큼 중요한 건 좋은 습관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이 가장 적은 지역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본과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어요. 일본인들의 식사 패턴을 살펴보면 작은 밥공기에 담긴 적당한 양의 쌀, 그리고 구운 생선 한 토막, 작은 계절 채소로 만든 간단한 반찬들, 묽게 끓인 된장국, 단순해 보이지만 염도가 낮고 자연 그대로의 맛을 살린 완벽한 조합이에요. 지중해 식단의 핵심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신선한 토마토와 각종 채소들, 견과류와 통곡물, 적당한 해산물, 소량의 치즈와 와인. 여기서 키워드는 적당히입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지중해 식단을 꾸준히 지킨 사람들은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최대 30%까지 감소했어요. 약도 수술도 필요 없이 매일의 식습관만으로 이런 효과를 얻은 거죠. 오늘 6가지 조미료와 장수 식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어요. 조금만 현명하게 조절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릴게요. 기름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바꾸기. 설탕 함유 제품은 구매 전 라벨 확인하는 습관 들이기. 된장국은 묽게 끓이고 채소를 많이 넣기. 고추장은 직접 만든 매운 양념으로 대체하기. 소금은 점차적인 감량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천하기. 마늘은 하루 한두 쪽 정도를 먹고 굽거나 조리하여 먹기. 그리고 매일 추가할 작은 습관들로는 물 한 잔 더 마시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압 체크하여 기록하기, 식사 후 10분 움직이기, 채소 한 접시 더 챙기기. 이것이 바로 부엌에서 시작하는 건강혁명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댓글에 여러분만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소금을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제 양념을 살 때는 꼭 라벨을 확인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물 한 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은 다짐 하나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약속이 됩니다. 댓글로 약속을 공유하시면 실천할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교육과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현재 치료받고 계시는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어떤 식단 변화도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신장질환, 심장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 주세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흘러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을 더 건강하고, 더 능동적이고, 더 독립적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잃는 것도
하루아침에 얻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내리는 작은 선택들의 누적된 결과라는 것. 그러니까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그저 어제보다 조금만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